구독자 880만 고기 전문가가 전 세계 치킨을 먹어보고 결국 오열하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끄는 이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먹방이라고 하면 그냥 맛있다 맛없다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차원이 좀 달라요. 전 세계를 무대로 각 나라의 치킨을 직접 현지에서 먹어보고 냉정하게 순위를 매기는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한 게 아니라 구독자가 무려 88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고기 전문가, 유튜버 맥스 더 미트 가이가 직접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맥스는 그냥 고기 좋아하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 양반은 전 세계 육류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각국의 조리법을 비교 분석하고 숙성 기술부터 커팅 테크닉까지 전부 꿰뚫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고기계에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치킨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돌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국 치킨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요. 또 한국이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고기 전체를 대상으로 어느 나라의 고기가 세계 최고인지를 가렸는데 그때도 한국이 1위를 했었어요. 남미의 슈아스쿠가 있죠. 아르헨티나의 아사도가 있죠. 미국의 텍사스 바비큐가 있죠. 중국의 베이징 덕이 있죠. 이런 쟁쟁한 후보들을 전부 제치고 한국 고기가 정상에 올랐던 겁니다. 그때 전 세계 댓글창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남미 쪽에서는 한국 고기가 뭔데 우리 슈아스쿠를 이겨?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동남아에서는 한국 고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중국에서는 이건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보통 자기 나라가 1위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댓글에 한국 고기 별로임, 삼겹살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부러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한국인들이 자국 고기에 불만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너무 웃긴 거예요. 삼겹살 가격이 오를까 봐 단체로 연기를 한 겁니다. 이건 진짜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 고기가 최고라고 인정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아니야 아니야 우리 고기 맛없어 하면서 삼겹살 가격 방어에 나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인 겁니다. 자부심은 있지만 실리를 더 챙기는 그 절묘한 밸런스. 근데 결국 맥스의 혀는 속일 수 없었고 한국 고기 1위 확정 이후에 실제로 삼겹살 가격이 올랐다는 후일담이 있어요. 한국인들의 우려가 현실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맥스가 치킨 편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 한국이 1위 하겠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치킨은 고기와는 좀 다른 게 치킨이라는 카테고리는 정말 경쟁이 치열한 분야예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 문화가 얼마나 깊은데요. 남부 스타일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음식 문화의 상징이나 다름없잖아요. 인도의 탄두리 치킨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가라아게는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요리고 태국의 치킨은 향신료의 예술이에요. 이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한국 치킨이 과연 또 1위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맥스의 세계 치킨 순례는 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음식에 있어서는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잖아요. 태국 음식은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의 4가지 맛이 하나의 요리 안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 철학이 치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어요. 맥스가 태국 치킨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아직 한 입도 먹기 전에 냄새부터 맡더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 거예요. 판단 잎이라고 아시죠?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허브인데 이 판단 잎이 주는 은은한 허브향이 치킨의 기름진 느낌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보통 튀긴 음식이라고 하면 기름지고 느끼한 게 당연한데 태국 치킨은 그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살아있고 신선한 느낌까지 주는 치킨이라니. 맥스는 튀긴 치킨에서 이런 신선한 느낌을 받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며 태국의 치킨 기술력의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 출발이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국 치킨이 이 정도 평가를 받는다면 한국 치킨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까? 왜냐면 한국 치킨은 태국 치킨이 가진 장점, 그러니까 향신료의 조화라든지 기름지지 않은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면서도 거기에 추가적인 차원의 맛을 더한 존재거든요. 이중 튀김봉법이라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한국 치킨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태국 치킨이 꽤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준점을 세운 것은 분명했어요. 그 다음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치킨의 종주국을 자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치킨은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면서 인구도 2억이 넘는 거대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치킨 문화는 상당히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맥스도 나이지리아 치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식에 임했는데 결과는 좀 미묘했어요. 맥스의 평가를 그대로 옮기자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낫다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맥스가 한마디를 더 붙인 게 핵심이에요. 사실 나는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일 뿐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랄한 평가인지 아시겠죠? 기준점 자체를 낮춰놓고 그거보다는 낫다고 한 건데 결국 그닥 대단하진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가끔 생각날 법한 맛이라는 평가와 함께 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맥스가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인데 자국의 프라이드 치킨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치킨 스타일이잖아요. KFC가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미국이죠. 그런데 고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맛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에 튀겨서 소금 뿌린 수준이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국 치킨의 양념 기술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세 번째 주자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의 지파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만 야시장 가면 사람 얼굴보다 큰 치킨을 파는데 그게 바로 지파이예요. 대만 사람들한테 너네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지파이를 꼽을 정도로 대만의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치킨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맥스도 대만 여행 중에 처음 지파이를 접했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다음 단계의 맛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냄새부터가 달라요. 일반적인 치킨에서는 맡을 수 없는 독특한 향이 나고 고추 파우더가 주는 매콤함이 일반적인 매운맛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양분이라는 중국식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치킨의 깊이감을 더해주거든요. 껍질의 식감도 나이지리아 치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삭함의 질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지리아 치킨이 투박한 바삭함이라면 대만 지파이는 정교한 바삭함이에요. 비주얼도 훌륭했고요. 근데 의외의 반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극찬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태국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대만 팬들 입장에서는 꽤 억울했을 거예요. 맥스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분석해보면 아마 반복해서 먹었을 때의 느낌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태국 치킨은 허브의 신선함 덕분에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반면 지파이는 향신료가 강렬해서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맛있지만 반복 섭취 시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음식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 번 먹었을 때의 임팩트와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의 만족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맥스가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다층적인 분석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이 진짜 프로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고기의 나라잖아요. 슈아스쿠의 본고장이고 육류 소비량으로 따지면 세계 최상위권에 드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치킨이라면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브라질 치킨은 확실히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남미 특유의 대담한 양념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마늘이었어요. 마늘 향이 너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맥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늘 때문에 다른 맛이 전부 가려져 버린다는 거였어요.
마늘이라는 식재료가 양이 적당하면 풍미를 살려주지만 과하면 오히려 모든 맛을 잡아먹어버리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거든요. 브라질 치킨은 그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 한국 양념치킨에도 마늘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양념치킨의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은 거의 필수 재료인데 맥스가 마늘 향이 강한 걸 싫어한다면 한국 양념치킨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기우였어요. 한국의 양념 기술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마늘을 넣되 마늘이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단맛, 매운맛, 짠맛의 조화 속에서 마늘은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풍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요리의 정수예요. 모든 재료가 서로를 살려주면서 어느 하나도 튀지 않는 완벽한 앙상블. 브라질은 마늘에게 솔로 무대를 줘버린 격이고 한국은 마늘을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배치한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치킨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예요. 왜냐면 이 나라는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인구가 무려 3억 명인데 그중 대다수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닭고기 요리가 극도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경쟁이 품질을 높이는 거죠. 3억 인구가 닭고기를 주력으로 먹으니까 치킨 요리의 다양성과 완성도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게다가 맥스의 구독자 중 상당수가 인도네시아인이라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어요. 근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진짜 처참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요. 맥스는 인도네시아 치킨의 바삭한 토핑, 스타일이 마치 나중에 빵가루를 입힌 것 같다며 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본인의 취향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인도네시아 시청자들한테는 꽤 충격적인 결과였을 거예요. 3억 인구의 닭고기 사랑이 만들어낸 요리가 이 정도 평가밖에 못 받다니. 하지만 음식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취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맥스의 기준에서는 인도네시아 치킨의 조리법이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인도네시아 치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킨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봐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태국, 나이지리아, 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치킨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치킨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태국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만도 인상적이었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아시아 음식 문화의 특성상 양념과 조리법에 대한 연구가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서양의 치킨이 기본적으로 튀기고 소금 뿌리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아시아에서는 허브, 향신료, 발효 소스, 다양한 조리 기법을 결합하여 치킨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그 아시아 치킨 문화의 정점에 한국이 있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났어요. 중국의 마라 치킨이 등장한 거예요. 마라 맛 아시죠? 한국에서도 요즘 마라탕, 마라샹궈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 마라 맛을 치킨에 입힌 거예요. 맥스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이 마라 맛을 싫어했대요. 화자오의 얼얼한 느낌이 생소하고 불쾌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거죠. 이건 마라 맛의 중독성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예요. 맥스는 각 문화권마다 치킨을 요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것이 놀랍다며 중국 치킨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줬어요. 솔직히 이 시점에서 좀 긴장이 됐어요. 중국 치킨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한국 치킨이 과연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진짜 강적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진짜 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도 치킨이 등장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향신료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인도의 향신료 역사가 몇천 년인데요. 실크로드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유럽인들이 인도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대항해 시대가 왜 시작됐겠어요? 인도의 향신료가 금보다 비쌌기 때문이잖아요. 그 향신료의 집대성이 탄두리 치킨인 거예요. 탄두리라는 건 전통적인 흙화덕을 의미하는데 이 화덕에서 초고온으로 구워내면 바깥은 바삭하면서도 안쪽은 촉촉한 치킨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도 특유의 향신료 마살라가 더해지면 맛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맥스가 인도 치킨을 먹었을 때의 반응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어요. 입안을 자극하는 매콤함, 탄두리 화덕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바삭함, 그리고 닭고기 본연의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가 정말 제대로 일을 냈다는 표현과 함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어요. 이 시점에서 인도 치킨이 사실상 1위 후보로 급부상한 거죠. 수천 년 향신료 문명에 축적된 노하우가 만들어낸 걸작. 이걸 과연 한국 치킨이 넘어설 수 있을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깐, 그 사이에 일본의 가라아게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의 가라아게. 이걸로 저는 좀 할 말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음식에 있어서는 항상 정교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내세우잖아요. 스시의 나라, 라멘의 나라, 장인 정신의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치킨에서는 그 장인 정신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맥스의 평가가 뭐였냐면 매우 단순하고 깨끗한 맛이었어요. 닭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 좋은데 맛에 폭발력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심심하다는 거잖아요. 치킨이라는 음식이 뭡니까? 기름에 튀긴 닭고기예요. 이걸 먹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고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가라아게는 그냥 밥 반찬 수준이에요. 사실 일본에서 가라아게의 포지션이 뭔지 아세요? 정식집에서 밥이랑 된장국 옆에 반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자카야에서 맥주 안주로 먹는 거고요. 그 자체로 주인공이 되는 음식이 아니라 항상 조연인 거예요. 한국 치킨은 어떻죠? 치킨은 그 자체가 메인 이벤트잖아요. 치킨 시키면 맥주 시키고 치킨만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치맥이라는 독자적인 문화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치킨이 주인공인 나라와 치킨이 반찬인 나라. 이 차이가 맥스의 점수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일본의 가라아게는 깨끗하고 단정하지만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치킨에게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혀놓은 격이에요. 치킨은 원래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음식 철학의 차이예요. 일본은 재료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미니멀리즘적 접근을 하고 한국은 재료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맥시멀리즘적 접근을 해요. 치킨이라는 무대에서는 맥시멀리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왜? 치킨은 원래 파티 음식이니까. 축제 음식이니까. 치맥은 파티고 가라아게는 점심 도시락이에요.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면 왜 한국 치킨이 세계 최고인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죠. 드디어 대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치킨의 차례예요. 맥스가 한국 치킨을 앞에 두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거 진짜 소름 돋아요. 보통 음식 리뷰어들이 음식을 앞에 두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맥스는 달랐어요. 한국 치킨을 보자마자 아직 한 입도 먹기 전에 왜 한국 치킨이 최고인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먹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건 맥스가 이미 한국 치킨의 위대함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번 리뷰는 검증이 아니라 확인 작업이었던 거죠. 한국 치킨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중 튀김 방법이에요. 한국 치킨은 한 번 튀기고 식힌 다음 다시 한 번 더 튀기는 이른바 더블 프라이 테크닉을 사용해요. 이게 왜 대단한지 아세요? 첫 번째 튀김에서 닭고기 내부의 수분을 적절히 날려보내면서 기본적인 익힘을 완성하고 두 번째 튀김에서 껍질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극한의 바삭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껍질과 고기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이 형성되는데 이 공기층이 바로 한국 치킨만의 독보적인 식감을 만들어내는 비밀이에요.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는 소리가 나면서 껍질이 부서지고 그 안에서 촉촉한 고기가 나타나는 그 이중적인 쾌감. 이건 한 번 튀기는 다른 나라의 치킨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양념이에요. 한국의 양념치킨 소스. 맥스는 이걸 마법 같은 맛이라고 표현했어요.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한국 양념치킨 소스의 구성을 분석해보면 고추장의 깊은 매운맛, 무려시나 꿀의 달콤함, 간장의 감칠맛, 마늘의 풍미, 생강의 깔끔함,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한 마무리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소스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하나가 튀지 않고 모든 맛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는 거죠.
맥스가 특히 감탄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스가 만들기 쉬우면서도 맛있다는 거예요. 보통 맛있는 소스라고 하면 복잡한 레시피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프랑스 요리의 소스를 생각해 보세요. 데미글라스 소스 하나 만들려면 뼈를 몇 시간 동안 끓이고 와인을 넣고 허브를 첨가하고 온갖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근데 한국 양념치킨 소스는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요리의 천재성이에요. 간단한 재료로 복잡한 맛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발효 문화와 양념 문화의 결정체인 거예요. 김치를 만들 때도, 된장을 담글 때도, 고추장을 만들 때도 한국인들은 항상 여러 재료의 조화를 추구해왔잖아요. 그 DNA가 치킨 양념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맥스가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한국식 소스를 꼭 직접 만들어 보라고 추천까지 했다는 거 아시죠? 세계적인 고기 전문가가 880만 구독자들에게 한국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포교예요. 전 세계에 한국 양념 치킨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880만 명의 구독자가 이 영상을 보고 그중 일부라도 한국 양념 소스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곧 글로벌 식문화 지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